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며 다우지수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은행주가 특히 강세를 띈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불러들였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일부 자동차 조항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미 FTA 미해결 쟁점 사안 논의 대상에 자동차 문제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등 5개 기관에 정확히 1년 만에 또다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큰 피해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임 장관의 대통령 실장 내정 사실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된 어제,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 IT 전반적인 주가, 그리고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뉴스에 팔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때문에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락했습니다. 어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675로 마무리가 됐죠. 어제는 수급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두 외면하고 6일 연속 현물을 던졌는데요. 거의 4천억 가까이 팔았으며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출회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와 거의 만만치 않은 규모의 4천억 원대 가까운 매물이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왔으니까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1675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역시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어제 코스닥의 약세는 기관의 그런 물량 부담 때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아서 IT 부품주가 잘 가다가 하락 반전됐으니까 말이죠.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도요. 초반에는 달러화가 2달러 최저치 찍었다 해서 하락 출발하면서 잘 가는 듯 싶었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주가가 반락을 해버리고 유로화의 반등세도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은 악재를 조금 반영해 아주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혼조세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나흘 만에 하락했지만 그래도 중국 산후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 국면을 유지를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종들의 실적이 괜찮고 매출이 좋으면 그 같은 경기 둔화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소폭 떨어졌네요.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장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주 중심으로 강세가 띄어졌었는데 은행 중에 한 곳이 바로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타 다른 은행주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다우는 기다렸던 만선 회복을 해냈는데요. 다우의 기준만 보더라도 270포인트 이상이나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은 무려 3% 이상이나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분위기 감안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다렸던 다우 만선 회복이 있었습니다. 급반등 시원스럽게 해줬는데요. 뉴욕 증시도 이제 슬슬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춰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그러나 사흘 만에 약세를 띄었는데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삼성전자 효과가 없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효과보다도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지나갔고요.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걱정이라고도 해야겠습니다. 이미 만기 하루 앞두고 어제 경계감이 그대로 노출된 하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작용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것은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오늘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될지 좀 우려가 됐지만 베이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 옵션 만기를 맞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옵션 만기를 영향해서 좀 약간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 현황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6월 달 말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7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6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약 1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약 8,500억 정도까지 좀 일단 소진이 됐고 약 1,500억에서 약 2,000억 정도 좀 남아있는 걸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오늘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시장에서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옵션 만기 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으셨고, 특별히 뉴욕장이 많이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베이시스도 괜찮아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도 어닝 시즌에 이미 벌써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좀 크나큰 어닝 관련해서 좀 신호탄을 쏴주었으면 했었는데 실제로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닝 시즌에 얼마만큼 기대를 걸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의구심을 키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고서 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래도 대장주들은 살아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제는 더블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을 더욱더 눌렀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무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5조 원이 아니라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입니다. 네. 대단한 실적인데요. 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대한 우려가 2분기 이후에 3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네. 3분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IT 업종들이 경기 사이클하고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경제 성장의 둔화, 중국 시장에 대한 긴축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이렇게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뭐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표를 통해서 국내 증시 상장사 이익 추이를 보겠는데요. 네. 전년도 3분기에 이제 2에서 4분기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올해 1분기, 2분기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외부적인 변수들이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7월 달 한 달간에는 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은 약간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많이 빠진다고 하면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도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왜 국내 시장이 어제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빠졌는지 일단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세계 증시 6월 고점 대비 조정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이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가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좀 그 밑으로 좀 좋았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증시에 영향을 주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지난 6월 고점 대비해서 이제 7월 저점이 5.3% 하락했는데 반해서 네.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들은 대부분 다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거죠. 그렇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발표됐을 때 이제는 좀 재료가 오히려 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차익 실현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어제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강했던 것이 이제 좀 그런 디커플링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제 키 맞추기에 가는 그런 측면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그동안에 강했던 것을 좀 어느 정도 반납했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팔았던 그런 장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 전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어떤 실적
어제보다도 더 힘이 강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내일 또 금융통화위원회 그런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하고 맞물리는 얘기가 어제 업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제 업종 중에서 가장 참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견조했던 게 보험업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보험업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업종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수혜가 이제 보험업종 중심으로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 후 첫 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를 이제 겪으면서 지나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은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깜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8월이나 9월 늦어도 3분기 안에는 금리 인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일단 표시를 보시면 3분기에 0.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에도 역시 0.25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IMF가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좋다. 경제 성장률도 높였는데 그 뒤에 방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라.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처럼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느냐 그런 압력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서서히 이제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해가는 차원에서 좀 추구 전략을 약간은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주 얘기도 이따가 조금 더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오늘 전략을 지금부터는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여간인가요?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뭐 밑도 견조하지만 위도 참 안 뚫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50선, 1670선 정말 아주 좁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국내 증시가 일단 뭐 박스권 계속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 자체가 일단은 세계 증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올해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역시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국내 증시는 좀 단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1740선과 1650선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엊그제였었죠. 이제 그 1650선을 살짝 터치하는 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점이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 단계 박스권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보험주를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주가 이제 그 보험료 및 금리 인상 기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좀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이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못 갔었고요. 네.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어닝 시즌 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IT 업종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화학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테마 쪽에서 이제 코스닥 관련 테마들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태양에너지, 풍력, 2차전지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못 갔다가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해상풍력 산업 발전 육성책으로 기대감으로 어제 유네슨이라든가 태웅, 현진소재, 동국 SNC 등의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전강 회약이긴 했지만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에너지 어제 상당히 좋았죠. 최근에 계속 좀 좋았었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 OCI에 대해서 20만 원 아래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0만 원 중반대로 훌쩍 넘어가 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테마주들을 좀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험주 가운데서 지난주에 삼성생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지난주부터 쭉 지금 견주해서 아마 11만 원까지 지난주에 사신 분들 아마 기다리시면 또 좋은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IT주에 대해서도 실적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또 언제 또 갈 것이냐 그렇게 말이죠. IT주에 대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IT주가 만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인텔, 애플 실적 뭐 다 봐야 된다. 뭐 4분기, 3분기 전망 다 챙겨야 된다. 뭐 볼 게 굉장히 많다라는 주문들이 있어요. 일단 IT 업종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는 건 누구도 뭐 부인은 못할 네. 겁니다. 다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실적이 지금 일단은 뭐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가장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87만 원대 네. 지금 77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러면 사야 되느냐? 네. 실적이 좋았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부담감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 원재료주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익 내시기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업종이고 그 밑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좀 고르셔서 일단 IT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좀 테마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종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ED라든가 LCD 이런 쪽도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은 뭐 시장 주도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T가 최근에 어제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화학 섹터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뭐 다들 이 화학 섹터를 너나 할 것 없이 꾸준하게 담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황의 어떤 턴한 속도를 보면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화학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화학 업종들은 그 세계 경기하고 맞물리면서 네.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에서도 화학 업종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에 좀 그동안의 버팀목이 좀 되었었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 업종 중은 IT하고 화학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은 꾸준하게 시장을 좀 계속해서 관찰하실 때 뭐 담아 두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그러한 업종들 중에서 이제 SK에너지라든가 그런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석유화학 업종들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종목만 얘기를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SK에너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정유회사입니다. 하반기부터 제품 마진 상승이 이어져서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왔지만 네. 하반기에도 유가가 뭐 BP 사태라든가 일단 중국 석유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상승 기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측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 날 석유 및 화학 부분 분사가 예상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이라든가 TAC 필름 등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SK에너지가 13만 원 근처에서 4월 달에 지금 10만 원 중반대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여기서 더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10만 3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11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한 11% 정도 이렇게 단기 중기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퍼가 지금 7.2배, 네. PBR이 1배가 안 되는 0.9배 정도 나오셔서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시점으로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SK에너지 10만
3,000원 정도 오면 사서요.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1만 5천 원까지 노리는 거 무리 없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 코너는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관련 테마주, 수혜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뉴스 얘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주 점검부터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는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시행 이런 뉴스를 가지고 종목들을 봤죠? 네. 하림, 동호, 마니커 세 종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시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손실도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도 매수 추천 가격이 3,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가 3,580원에 마감했죠. 플러스 추천 대비 플러스 2.28% 상승을 했고요. 네. 동호도 4,000원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3,975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62%. 예. 마니커 같은 경우 추천 가격 1,1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 1,155원, 추천 대비 5%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홀딩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닭고기 테마 이런 강한 시세는 나고는 있지 않지만은 예. 어떤 지지력도 꾸준한 것을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봐왔고요. 네. 어떤 시세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뭐 초복, 중복, 말복 계속 그 여름 시즌 네. 계절적인 부분이 수혜로서 아직 남아 있죠. 또 최근에 또 날씨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닭고기에 대한 이러한 삼계탕 수요 뭐 이런 부분이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매도하시지 말고 홀딩 유지 관점을 보이시면 목표한 가격에 대한 목표 가격 수익률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닭고기주 3인방 하림, 동호, 마이커. 일단은 지금 그때 사셨다면은 홀딩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뉴스 얘기하실 건가요? 예, 어제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보험주 상승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네. 어제 보험주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예. 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4.97% 상승을 했고 LIG 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삼성생명까지 해서 보험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좋았습니다. 뭐 상승 이유는 그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돼서 보험주 강세를 좀 줬죠. 네, 내일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혜주를 본다라면 사실 이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 있죠. 네. 이런 기업이 유리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또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주들이 가장 큰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네. 또 금리 동결, 내일 만약에 금리 동결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8월, 9월 이후 하반기 때는 금리 인상이 개시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자꾸 이제 금리 인상은 다른 그 유럽 국가나 호주나 중국이나 등등에서 금리 인상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다 인상이 되어 있죠. 네. 우리 국내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 아마 하반기쯤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보험주에 대한 부분 어제 실적이 상승이 좀 좋았죠. 네. 그래요. IMF한테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금리 인상 뭐 7월에 좀 어려워도 8월 정도에는 이라고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보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험주가 크게 생보사 그리고 손보사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큰 혜택을 얻게 되나요? 그 화재보험, 손해보험사 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또 여기에 금리 인상 플러스 알파적인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도 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업황 자체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보험주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보면은 뭐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5개 종목을 좀 보겠고요. 네. 이 5개 종목 중에 추천을 말씀드려보면 네. 현대해상, 동부화재 두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 보험주 얘기가 아주 초반에 나왔을 때 최근이 그러고 보니까 아니군요. LIG 손해보험이 뭐 저평가하면서 괜찮았다 그럴 때가 잠깐 있지 않았나요? 예, 뭐 모든 보험주들이 사실 업황 자체가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면 2009년도 수정 단기 순이익, 뭐 2010년도 예상 수정 단기 순이익 모두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LIG 손해보험이 그런 부분에서 그 강점이 있는데, 저는 뭐 추천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가, 우리 시장 대비로 해서 상승률이 좀 좋고요. 제가 좀, 종목 추천드릴 때 좋아하는 어떤 신고가 근처에 와 있다. 자, 이런 포인트로 좀 제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해상부터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죠. 어제 4% 급등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대해상 보면은 그 수급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관이 8일 동안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조가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고점 6월 28일 날 26,05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2010년도 들어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진해운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 앞두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매물대도 없고 새로운 그 어떤 가격의 레벨업 단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네. 현대해상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적인 측면 신고가 따라가도 좋다 이런 관점이고요. 네.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려보면 25,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종가가 25,350원 마감이 됐는데 25,000원 잡아보시고요. 네. 목표 가격 15%만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8,800원. 네. 손절은 22,500원. 10%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28,800원 정도 목표 네네. 가격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해상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동부화재에 대한 설명도 좀 해봐 주시죠. 동부화재도 어제 종가가 38,9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동부화재도 역시 최근에 7월 7일 고점이 39,800원이었어요. 거의 뭐 신고가 근처에 와 있죠. 네. 신고가가 어제 터치를 한 것이죠. 2010년도 신고가. 어제가 7월 7일이었죠. 어제 터치를 했고요. 어제 신고가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좋을 거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네. 미국 시장도 오늘 금융 업황으로 좀 상승을 했죠. 뭐 시티그룹이 한 2.9% 상승했더라고요. 네. 웰스파하고 6%, 뱅크 오브 아메리카 4.6%. 네. 그래서 은행 업황, 금융 업황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주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도 신고가 주고 강한 상승 흐름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동부화재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매수 가격은 38,000원 좀 보시겠고요. 네. 목표 가격 43,700원. 이것도 15% 정도 좀 보겠습니다. 네. 손절은 10%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 오를 것이다. 그중에서 특별히 손해보험주 두 종목 현대해상, 동부화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8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거의 뭐 폭발했었죠.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장 출발도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 부담도 있긴 하지만 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짓누르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가요, 1697포인트 정도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1697포인트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20포인트 이상이나 뛴 것이고요. 오늘 갭상승하네요. 자, 코스닥도 5포인트 이상 뛰면서 490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눌렸으나 이틀 연속 눌리지 않네요. 오늘 1.5% 뛰고 있고, 포스코도 반등합니다. 49만 원 턱 밑에서 출발. 현대차도 이제는 그만 좀 쉬어야 되겠죠. 1.5% 상승. 세계 시총 1, 2, 3위가 모두 1.5% 내외로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자, 오늘 신한지주의 스타트가 거의 3% 급등인 걸로 봐서 미국에서 은행주 폭발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은행주 폭발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어제 강했었던 삼성생명. 어제 2%, 오늘 한 1%. 한 이틀간 3% 정도 오르네요. 10만 6천 원까지 찍어봅니다. 한국전력 어제 거의 최근 들어서 저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바닥에서 1% 정도 반등 주면서 3만 원대 그래도 안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2.8% 가까이 급등해주네요. 어제 LG그룹주 모두 다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LG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다 반등해줍니다. LG디스플레이가 한 2% 조금 못 되는 반등, 그래도 4만 원을 회복을 해주고 있고, 그나마 LG화학이 가장 탄력이 괜찮네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정도 비슷하게 강보합 정도로 출발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20만 원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도 1.5%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가 거의 3% 가까이 급등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KB금융도 거의 3%까지 찍어봅니다. 4만 8천 원 턱 밑까지 올라오거든요. 오늘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고 어제 못 갔었던 IT주가 모두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받았던 자동차주까지 가면서 지수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자, 기아차도 1.7%가량 오히려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 탄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32,000원 다시 올라와 주네요. 우리금융은 무려 3.2%나 급등, 은행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2% 급락세에 동참을 했었는데 어제 하락부 그대로 만회하면서 14만 8,500원까지 회복을 시켜놓습니다. SK에너지도요. 또 유가가 급등했었다 그러죠. 74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2.3% 급등해서 11만 원보다 1,000원 싼 가격에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2% 탄력, 기업은행도 3%. 기업은행 많이 빠졌죠. 빨리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NHN, KTNG, 롯데쇼핑과 KTNG 정도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을 뿐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9시 2분 막 지나면서 코스피가 무려 1,700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짧게 분위기만 볼게요. 서울반도체가 2%나 급등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풍력주 중에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태용도 오늘 1.8% 강한 탄력, 네오지게임즈 1.5%, SK컴주도 2%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이텍도 2%, 어제 많이 못 갔었던 SFA라든가 이런 네오지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주는군요. 주성엔지니어링도 상승 탄력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30일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코미팜 제약은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네, 1,700을 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8일 목요일 아침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로 가서 배성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못했던 것을 오늘 뉴욕장에 해준다라는 느낌 드는데 출발 상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 증시가 단기 낙폭과대와 그다음에 은행주의 호실적으로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 WD 무료가 계속해서 시장의 하락세를 압박했는데요. 네. 오히려 지난주까지 그런 WD 무료가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저점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현재 미국 증시 PER이 약 12.3배 수준인데 2005년 평균 14.3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시즌간 미국 증시 추가 하락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전일 삼성전자가 일단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의 그런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국내 기업의 강한 이익 모멘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금일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장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오늘 또 뉴욕 증시 흐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은행주도 연동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못 갔던 거 오늘 간다. 그렇다면 오늘 가는 반등, 강한 반등인데요, 상당히. 이 1,700을 금방 찍어주는 이 반등을 우리가 어떤 지속성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역시 금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 수급 동향에 따라서 다소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네.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장중 하락 시 저가 매수 대응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미국 증시도 상당히 경험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지수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국내 기업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어제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상선이 어닝 시즌의 첫 출발을 가볍게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전반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략 한번 좀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를 집어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글쎄요. 일단은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장 초반 시작 출발 동향을 보시더라도 대형주의 수익률이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앞서서는 모습이고요. 네. 역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그런 매매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주의 흐름이 좀 더 중소형주보다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의 영향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2% 이상 그리고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일 장 초반 국내 증시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에는 일단 장중 주종시마다 저가 매수하시는 대응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섹터가 다 좋은 상황이지만 네. 역시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 대표주의 그런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역시 이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서 역시 보험이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가장 첫 번째 매력 있는 업종은 역시 이제 보험 섹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내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금리 동결의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빠르면 7월 달에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늦어도 한 8월, 9월 중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보험주의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분석 한번 자세히 요목조목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도 알아보러 가죠. NH 투자선물로 장소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이 궁금한데요. 여기에부터 한번 정리해봐 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한 1215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환율은요, 이제 속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그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갭다운 출발하면서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됐고요. 여기가 코스피를 3,900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달러 매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그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70전 상승한 1,22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 사실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모멘텀을 갖고 우리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일단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움직임과 우리 달러원 환율 움직임이 다소 달라서 거래하실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유로화를 보시면요. 유로화는 2009년 11월 1.5145달러에서부터 지난 6월달 1.18달러까지의 하락에 대한 23.6%의 조정인 1.26달러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만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그간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유로화의 추가 상승도 좀 열어둬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5일 2평이 수급선인 60일 2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움직임이라면 사실 달러 환율이 당연히 하락 압력이 거세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요. 아시아 통화나 엔화를 제외하고는 그닥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이런 거는 위험 통화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이제 급락에 따른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는요, 증시가 반등하면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어제 삼성전자의 최대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로 보이면서 환율 상승에 일조했던 만큼 최근에 이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동향 좀 많이 살피셔야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름대 진입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1214원이 이제 주요 공방처가 무너지면서 1210원 아래까지 이제 트라이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약세로 끝이 났는데 오늘도 역시 그냥 눈치보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금통이니까요. 예, 어제 채권 시장은 이제 그간 불안한 강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틀 동안 국채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가격을 지지했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금통일을 앞둔 부담 심리에 매도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고 3년물은 6bp 상승한 3.9%, 그리고 국채 선물은 17틱 하락한 110.43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8틱 하락한 110.35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곧바로 채권 시장 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어제 같은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채선물 이제 5일 입형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며칠째 이어지다가 결국 5일, 20일, 120일 입형이 수렴하면서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속락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해도 매파적 코멘트에 대한 부담 역시 벗어나기 어렵고요. 결국엔 이제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멀리까지는 110선까지 하락을 열어두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도 저항이었던 3.9%까지 올라왔는데요. 대외 여건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어닝 시즌 기대감이나 증시 저가 매수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채권의 조정은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이제 금리도 4%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하지만 4%에서는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이 쉽게 뚫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률 곡선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커브 움직임이 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눕는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는 플래티닝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전망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발 훈풍에 외국인마저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1699포인트에 출발해서 장중에 1700을 한동안 좀 머물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99의 모습으로 1포인트 조금 안 되는 16의 숫자를 맨 앞자리 두 숫자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믿어줘야 좋을지 아니면 좀 의심을 해봐야 좋을지 오히려 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아침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혜삼 과장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것 역시 뉴욕 증시 때문일 텐데 뉴욕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소매 유통주 강세라든가 네. 스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 하락 등등의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 하락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GDP 성장률 둔화에서 기인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런 신용카드 연체율 하락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 소비 시장이 아직 지갑을 닫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 소매 판매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GDP 성장률에 대한 둔화를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뉴욕장에서도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또 아주 싼 가격 정도대에서는 들어와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뉴욕장에 대한 어떤 훈풍 얘기는 아주 짧게나마 나눠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1700까지 찍으리라 예상을 하셨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단기적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650에서 1700선 정도의 박스권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1700 찍어도 그 이상 올라가기 어렵겠다. 지금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긴 한데 그런 네. 얘기이십니까? 일단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 도달은 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 뭐 옵션 만기와 내일 금통위 회의를 좀 거쳐보고 네. 다음 주 초쯤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에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랬었는데 뉴욕장 때문인지 한 이틀 연속 지금 뭐 차익 거래가 뭐 3천억 이상씩 이렇게 출회돼서인지 몰라도 글쎄 오늘 옵션 만기에 물량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올 거다. 또 이렇게 살짝 분위기가 긍정적으로는 바뀌는 것 같거든요. 오늘 옵션 만기 변수 여쭤보죠. 예. 일단 그 6월 만기 이후에 신규로 설정된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네. 이때 이제 이 중에 좀 높은 베이시스에서 유입된 매수 차익 잔고가 약 8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기일까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네. 일단 7월 들어서 그 1조 원을 상회하는 그 대규모 차익 거래 물량이 이미 출회가 되었고, 예.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급매물은 좀 해소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네. 전일 그 미증시 급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그 시장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기 유출된 물량이 다시 재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장 막판 쪽으로 가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맞는 건지요?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갭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 막판에서의 약간의 조정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통위 회의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8, 9월 중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7월에 대한 인상론도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오늘하고 내일 증시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일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중의 흐름을 굳이 따지자면 약간 전강 후약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소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뭐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오늘 같은 이 갭상승을 통해서 물량을 좀 정리해야 맞는 건지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다음 주 초쯤까지 좀 확인을 하신 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나마 좀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물량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적인 매수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장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네. 뉴욕장이 다시 꺼지고 또 뭐 경기 둔화 얘기가 실적보다 더 커지게 나오면서 실적 시즌에 어닝에 본격 들어가도 외국인들이 안 사줄 확률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매물로서 더 출회돼야 될 그 예상 물량들은 네. 아직까지는 좀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좀 더 양호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좀 지금 현재 경기 지표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그 어닝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확인돼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많고 오늘 이 지수를 보고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제 금융 관련 업종들에 네. 대한 부분들이 역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지금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금융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대형 우량주들보다는
그 시장에 좀 영향을 덜 적게 받는 중형주나 아니면 낙폭과대로 인한 가격 메리트를 갖는 네. 그런 일부 뭐 IT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관심 또한 어떤 시장의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바이 형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의 보험도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뭐 금융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홀딩하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납부과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뭐 아직까지는 좀 뭐 앞으로 먹을 것이 뭐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IT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한번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서 한번 잘 세워보았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혜삼 과장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1699포인트, 뭐 1700을 찍었다가 또 한 1포인트 정도 내려섰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예, 지금 외국인들이 콜옵션 조금 사고 있고 풋옵션을 한 1000계약 정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콜옵션을 한 3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 보니까 차익 거래는 뭐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비차익 쪽에서 오히려 매도가 좀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400억 이상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긴 한데 현물 한 200억 조금 못되게 아주 조금 삽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물 쪽에서 한 3000계약 이상 강력하게 사주는군요. 현재 코스피가 다시금 1700을 막 찍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외국인이 사줘서 1700을 보는 아침. 그런데 전략이 더 머리 아프시죠?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요. 잠시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